네, 그리고 진행 중간에 저희 직원분들이 지금 직원이 채팅창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저희가 뒤에 별도로 Q&A가 있지만은 진행 중에 기술적인 부분이 혹시 문제가 발생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시면은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하고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오전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기로 한 10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및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맡은 저는 본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전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경영인증원의 염선호 본부장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아마 8월 말이라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저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이제 8월 초부터 저희가 뭐 서류평가, 발표평가 본 사업의 수혜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평가도 참석하시고 발표평가도 참석하시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셨는지 또 많은 고생을 하신 것들 제가 또 실제로 또 봐왔는데 그러한 또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신 거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앞서서 몇 가지 당부사항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 아이디를 이름이라든지 기업명만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 기업명하고 성함 이렇게 두 개를 좀 합쳐가지고 수정을 좀 해주시기를 먼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진행 중간에는 여러분들 마이크는 저희가 이제 호스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이제 마이크를 켜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마이크는 웬만하면 오프로 건들지 말아 주시고요. 저하고 이제 오디오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는 좀 건들지 말아 주시고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마지막에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Q&A 시간에 Q&A는 저희가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답변을 드리고요. 또 이건 약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추후에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 결과를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마지막에 Q&A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사무국과 여러분들 수혜기업별 담당 매니저분들이 계십니다. 담당 매니저분들 제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본 사업의 프로세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 프로세스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홈페이지를 통한 매칭법 그리고 또 계약과 관련된 사항 두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셔야 할 컨설팅과 코칭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Q&A 시간이 별도로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또 별도의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그 전담 사무국 매니저를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분들 그 수혜기업별로 전담 매니저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국 안에서 5명의 매니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 사무국, 저희 한국경영인증원을 전담 사무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담 사무국에서는 사업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지원 사업 안내, 참여 기업 모집 및 선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디지털 전환 사업 정보 제공 및 소통을 위한 채널 운영 등의 관리를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 기관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운영 기관으로서 관광공사의 지침을 받아서 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담 매니저는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수민 연구원, 최원선임 연구원, 이화진 연구원, 이재원 연구원, 황과양 연구원 5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각각의 매니저별로 27개에서 많게는 31개의 여러분들 수혜기업, 전담기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기업별로 여기 계시는 5분 중에 1명이 여러분들의 전담 매니저로 이제 등록이 될 예정이고요. 전담 매니저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는 기업입니다. 팔로우업으로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중간중간에 애로사항은 어떻게 되시고 또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담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전담 매니저, 그러니까 우리 수혜기업의 전담 매니저가 누군지는 금주 중에 늦어도 다음 주 초 안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시고 나의 전담 매니저가 이 5명 중에 누구구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전담 매니저와 함께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 프로세스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간단한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은 중소여행사의 디지털 기반 경영 환경 조성 및 마케팅 추진 등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지금 현재 6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12월까지 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참여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여행업, 그러니까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상인 기업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대상에 충족됐기 때문에 본 과정에 선발이 되셨고요. 선정은 제가 총 140개 기업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문형 90개, 활용형 38개, 그리고 심화형 12개, 그래서 총 140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그 2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디지털 전환 자금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입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에 저희가 디지털 전환 자금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2시간 컨설팅 3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활용형은 3,500만 원의 디지털 전환 자금 지원과 컨설팅 3회 2시간 컨설팅, 그러니까 1회 2시간이죠. 2시간짜리 컨설팅 3회를 수료를 하는 거를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심화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 자금이 5천만 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컨설팅은 이제 선택사항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코칭을 3회 필수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 그 관광공사에서는 수혜기업 대상으로 윤리 청렴 교육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윤리 청렴 교육을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약 한 2분짜리 동영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윤리 청렴 교육은 지금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분짜리 동영상이 상영이 될 것이고요. 제가 화면을 바꾸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분 동영상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행업계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만큼 사업 취지에 맞는 자금 집행은 필수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혜택을 받은 기업에겐
운영 관리 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혜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업이 다음과 같은 사유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고 꼭 지켜주세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담합하여 나누어 가지는 행위나 서비스 수행 목적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안 돼요. 결과물 또는 서비스 수행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선정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과 부적합한 결과물을 제공한 경우, 과제 수행 결과가 불량 및 불성실한 경우도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 외부 기업 자료가 정확한 출처 없이 과도하게 표절된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외에도 수혜기업의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사업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수혜기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혜기업 리스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수혜기업에게 과도한 영업행위를 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 운영 관리 기간에 부당한 청탁을 통해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특히 지원금 부정 사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여행업계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참여하는 기업 모두 청렴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신 동영상이 이제 윤리 청년 교육 동영상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저희 그 전용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그 같은 그 이제 참여하시는 사내의 다른 직원에게도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접속하셔서 동영상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그 화면을 저희 그 교재로 좀 바꾸고 또 이어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진행하신 부분이 기타 사항으로 이제 관광공사에서 수혜기업 대상 윤리 청년 교육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 저희가 방금 진행을 했었고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이제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될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들으셨지만 필요시에는 동영상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요. 몇 번 더 들어보시고 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해당 좀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 프로세스별로 세부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금 지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입문형, 활용형, 심화형별로 약간의 그 차등되는 디지털 전환 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 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기업의 디지털 경영 환경, 인프라 구축, 그리고 디지털 기반 상품 개발, 홍보, 판촉, 유통 등의 과제 추진, 디지털 기반 고객 서비스 개발 및 개선 등의 과제 추진을 목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자금 자체도 지금 보이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금 지원 외에도 저희가 이제 컨설팅과 코칭이 진행이 됩니다. 컨설팅과 자문이 총 3회, 저희가 이제 입문 활용형이 총 3회, 심화형도 마찬가지로 코칭이 3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내 경영 환경 그리고 ICT 기술 활용, 홍보 마케팅 분야 중에 그 선정 기업에서 필요로 한 분야에 대해서 그룹형 컨설팅과 자문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심화형 선발 기업에 대해서는 그 5개사 이내에 그룹형 전문 코칭을 3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 저희가 심화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컨설팅은 필요시에 선택적으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컨설팅 자문 외에도 저희가 디지털 역량 교육이 여러분들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역량 교육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 교육으로 공사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자율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맞춤형 심화 교육, 그러니까 선정 기업을 방문을 해서 맞춤형 교육도 별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심화 교육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사에 별도 다른 유관기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운영기관이 근본에 저희 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제가 맡은 본부 내에 다른 팀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좀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결과 테스트물 지원입니다. 결과 테스트를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제공기업과 서비스를 받아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불편은 없는지 계약 사항대로 잘 이행이 되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또 지원을 해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라든지 기타 제한 사항 등을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성과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수혜기업 결과물을 도출된 이후에 수혜기업 그 결과에 따라서 수혜기업 성과 평가를 통한 우수 성과 도출 기업을 내년도 2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된 기업은 2023년 내년도에 그 상위 유형에 자동으로 선발이 되고요. 또 인센티브 자금 지원도 예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과제도 조금 더 성실하게 수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매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매칭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저희가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간의 상호 간의 정보 제공 그리고 매칭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플랫폼 형태의 홈페이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칭 홈페이지 주소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오늘 보시고 계시는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다 저희가 송부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주소는 그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로 들어갔을 때와 동일한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그 회원가입 먼저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 홈페이지 이제 왼쪽에는 공지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필수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돼 드릴 공지사항이 왼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 하단에는 이 서비스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 제공기업이 요 네 가지 영역, 그러니까 사내 디지털화, 상품 채널, CSR 디지털화, 디지털 홍보, 그리고 DX 전략 수립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혜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 관련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와 관련된 그런 그 회사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문의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정보 요청을 여기를 보고 할 수 있고요. 이 서비스 카테고리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체 보기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별로 클릭을 하시면은 그 부분만 필터링을 해서 별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기업의 서비스를 하단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 첫 번째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회원가입은 이제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회원가입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는 이제 매칭 기업, 제공 기업과 수혜 기업의 같이 활용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반드시 수혜 기업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 약관에 대해서 동의 체크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정보 입력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인터넷 회원가입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그거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회원가입할 때 몇 가지 좀 제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게끔 되어 있는데 기업별로 한 번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한 개 기업에서 여러분이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정보의 혼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업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로 해서 기업별 대표 계정 하나만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분야는 이제 선정된 과제 분야에서 중복으로 선택을 하셔도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 정보와 뭐 기본 정보 입력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면 좋을 몇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홈페이지의 목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공기업과 매칭기업의 어떤 그 정보 교류의 그 플랫폼 형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제공기업 저희가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제공기업 그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제공기업 리스트가 뜨는데 저희에 등록된 제공기업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정보만 일정 수준의 정보만 올려주시면은 바로 여기에 제공기업 리스트가 뜹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화면을 할 때 캡처를 한 것이라서 4개밖에 안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바로 확인을 했는데 현재 85개 제공기업이 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셔서 제공기업 리스트를 보시고 앞에서 이제 서비스 이 화면을 보시면서 네, 이런 기업에 요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그 해당 제공기업을 찾으셔서 1:1 문의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업명과 뭐 제목 이런 식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공기업한테 저희가 그
정보가 갑니다. 알림톡이 가요. 그러면 제공기업이 1대1 문의사항 내용을 보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게끔 상호간에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공기업과 문의하기 외에도 저희 그 사무국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전담 매니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되지만은 여기 그 홈페이지 하단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실시간 상담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사업 카카오 채널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연동을 시키셔가지고 채널 안에 저희 쪽에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담당자가 바로 보고 신속하게 답변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화가 집중되다 보면은 여러분들 전화를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 아니시면은 이 실시간 상담 기능, 사업 카카오 채널을 활용을 해서 문의 사항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마이크 소리가 좀 적게 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도 혹시 그러시나요? 혹시 지금 저는 지금 마이크를 최대한으로 올려놓은 거니까 혹시나 지금 안 들리시면은 여러분들 그 들리시는 볼륨도 높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높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그 제공기업 상세 정보에서 서비스 정보 확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메인 화면에 하단에 서비스 이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광고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시기가 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 정보만 좀 소팅을 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서비스 카테고리가 저희가 그 메인 페이지에 총 4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카테고리별로 제공기업이 이 서비스 정보를 올릴 때 그 카테고리만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자기네들의 기술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핵심이 될 만한 단어들을 해시태그로 다 달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기업이 그 해시태그를 다 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특정 분야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업이 검색을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시면은 보다 정교한 검색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서 특정 분야의 공급기업의 정보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그럼 이 기업과 한번 상담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그 기업 정보에 상담 신청하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상담을 신청을 했다고 이제 자동적으로 제공기업에 알림톡이 갑니다.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서로 뭐 미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전화로 연락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후에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신청하기 하시면은 상세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그 제공기업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제 매칭을 하기 위한 여러분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최종 계약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정보 교류와 서로 간의 상담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본 홈페이지에서 그러한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여기서 취득을 하셔서 이후에 계약까지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이 별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국이라든지 저희 그 관광공사에서 우리 수혜기업이나 제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별도로 공지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려야 될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공지사항에 저희가 항상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은 이 홈페이지가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이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되는 공지사항이 수혜기업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공급기업에 해당이 되는 건지를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다 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혜기업으로 소팅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수혜기업으로 소팅을 하셔가지고 이 수혜기업에 이러이러한 공지사항이 있구나.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으며 이건 아까도 메인 페이지 좌측에 공지사항이 메뉴가 항상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자주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공지사항도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만족도 조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중간 그리고 최종 만족도 조사를 2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만족도 조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어떠한 불편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도 있지만은 또 저희도 본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고객의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은 만족도 조사가 들어가 보시면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기간이 되면은 사전에 공지사항에 먼저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정된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 페이지가 활성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개선이라든지 사업의 개선 방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만족도 조사 기간이 되면은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이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 그 만족도 조사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그 매칭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진행하시는 기업들이 그 본 사업에 작년에 이미 한 번씩 다 참여하셨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한 번씩 이 계약 프로세스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주지시켜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시기를, 계약 관련된 사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이 매칭이 돼서 이제 협약이 체결이 되죠. 협약이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수혜기업, 저희가 이제 저희 관리기관과 이제 수혜기업, 공사와 수혜기업이 이제 수혜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협약이 체결이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신청이라든지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매칭이 이제 완료가 되죠. 나는 이 기업과 이 기업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겠다라고 이제 매칭이 완료가 되면은 이후에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먼저 제공기업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그 내용을 저희가 사무국이 검토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수혜기업도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그 계약서도 저희가 어떤 계약서가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누락사항은 없는지, 또 법률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운영사무국에서 계약사항 내용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의 계약사항 내용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그때 저희가 최종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계약서가 작성이 됐다고 나서 계약 효력이 발효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사무국이 검토를 하고 승인이 됐을 때 그때부터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은 관리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이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수혜기업은 반드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급기업의 계약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이 금액을 반드시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7일 이내에 계약금의 10% 정도 되겠죠.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드시 입금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약간의 그 계약금 형태로 진행이 되고 엊그제 제공기업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됐는데 제공기업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입금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금액을 지급을 해 주셔야지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반드시 입금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입금을 해 주시면은 바로 이제 과제가 진행이 되겠죠. 과제가 진행이 되고 과제가 서비스 제공이 완료가 되면은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출을 해 주시고 정산 신청이 돼서 제가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지원금 정산이 되는 것으로 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폼 사인 이 사이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요 홈페이지 링크 일로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여기 이제 시작하기가 시작하기 화면이 뜰 것입니다.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여기 이제 그 템플릿으로 문서 작성 여기를 바로 또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2022년 DX 표준계약서 서식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계약서 서식이 뜨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끝나고요. 그래서 이제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간의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 그 제공기업이 최초 작성 후 이 수혜기업 제공기업이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혜기업이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고 뭐 협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수혜기업이 작성을 완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되어 있고 단계별로는 이제 사무국 승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국 승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용이 미비하거나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반려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제 반려를 해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보완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을 수정을 하시고 보완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후 단계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유의할 사항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안에는
각종 이제 많은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거를 뭐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 그리고 꼭 좀 실행해 주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들만 좀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원금 사용 및 정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지원 자금 지원한다는 걸 앞서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지금 채팅창에 어떤 분이 4시에 줌 미팅이 있는 걸로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들어오셨나 봐요. 근데 4시에 저희가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4시에 다시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오늘 그 10시에는 그 작년에 했던 기존 기업이 저희가 먼저 진행을 하고요. 참고로 4시에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수혜 기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같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지원금 정산이 되는데 만약에 지원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국고 보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예산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수혜 기업이 반드시 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입문형, 활용형, 심화형별로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금액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과 거기 또 부가세까지도 수혜 기업이 반드시 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체결은 저희가 이제 계약을 체결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저희가 그 협약 만료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수혜기업 협약을 하셨잖아요. 협약 만료일이 12월 23일인데 12월 23일로부터 휴무일 포함해서 30일 전이 11월 23일입니다. 여러분들은 11월 23일까지 제공기업과 반드시 계약 체결을 해주셔야 돼요. 11월 23일이 계약 체결의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게 11월 23일까지 계약 체결을 하면 되니까 내가 계속 검토하고 23일까지만 계약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계약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약과 동시에 과제 이행이 진행이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사업이 이제 12월까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30일, 11월 23일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늦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전에 계약을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그 과제를 진행을 해주시고 과제 진행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후단 또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때까지만 보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미리 바로바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혜기업은 계약 체결 시에 계약 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공기업에 지급을 한다. 아까 제가 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시면 되고 제공기업은 만약에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그 제공기업한테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한 내에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후에 뭐 악유라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것들을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계약서다 보니까 이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좀 작성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은 뭐 상호 신의 성실의 뭐 원칙에 의거해서 한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그래서 잘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안에는 과업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기간이면 기간, 금액이면 금액. 예를 들어서 뭐 유지 보수라든지 영상 제작의 경우에는 제작 시간, 그다음에 뭐 언어, 뭐 몇 편을 할 것인지, 몇 분의 뭐 동영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가급적이면 조금 더 세밀하게 넣어 주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또 결과 평가를 할 때 계약서대로 이행을 했는지도 제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와 기준 대비 잘 이행이 됐는지 수혜기업이 제공기업한테 원하는 서비스를 잘 받으셨는지도 제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계약서 안에 세부 사항을 포함을 해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지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원금 사용 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원금은 이제 외주 영역비로 한정을 하는데 이 홍보비는 이 선정 유형별 최대 지원금의 4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지원금 중에 이 40%는 뭐 디지털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뭐 광고 기획, 집행 이런 부분과 같이 여러분들이 홍보부으로 쓸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 홍보비를 영상 제작에 사용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영상 제작은
우리가 얘기하는 40% 내의 집행이 가능한 홍보 마케팅 분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웬고하니 여러분들이 제작해야 될 그 과제 중에 홍보 영상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첩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영상 제작은 홍보 마케팅 분야로 포함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계약이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변경이 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계약이 변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준수해야 될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약 기간 내에 다음 내용의 수정 변경 또는 기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절차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수혜기업 및 제공기업 간에 상호 합의한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라는 합의한 내용 그리고 변경 사항을 관리기관, 저희 공사 쪽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관리기관은 변경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합니다.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계약의 변경 사항을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승인을 한 이후에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과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승인 없이 추진된 변경 과업 및 기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가 이제 일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뭐 뒤집어 엎는다고 그러죠. 완전히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관리기관은 저희 관리기관에서 승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약간 조금 더 저희가 그 상급기관의 결정을 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자문위원회를 제가 소집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운영자문위원회는 해당 과제 수행의 적절성 심의를 통해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그러니까 부분 변경은 저희가 이제 관리기관의 공사에서 승인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전면 변경은 조금 더 절차가 조금 더 걸린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변경된 시에는 반드시 그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서로 구두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도 그거에 맞춰서 수정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된 내용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약의 해지입니다. 계약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시에 계약의 해지라든지 계약의 해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이 뭐 경영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든지 또 뭐 천재지변의 이유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악유에 의해서 해제라든지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 상호 간에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간에 해결을 하시고 그 결과만 저희가 저희 쪽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공사는 그러니까 별도의 중재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중재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해지라든지 해제 사항이 발생이 되시면은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당사자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고 결론을 내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이제 공사라든지 저희 사무국 쪽에 이렇게 좀 중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저희가 개입을 하다 보면은 그 중재 결과에 따라서 그게 또 문제가 될 경우에 저희가 상자로서 중재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 중재라든지 지원의 의무는 없고 이 해제라든지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간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산대금 집행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관광공사에서는 다음 사항에 의거해서 정산된 대금을 집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수혜기업 및 제공기업의 디지털 전환 사업의 지원금, 산정 관리, 사용비 정산은 저희가 이제 이게 그 모든 자금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관리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검토한 후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회계기관의 승인을 득한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지원금 정산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드리는데 필요에 따라서 회계법인에서 검토를 하다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내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기업 쪽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요청사항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는 증빙 자료라든지 소명 자료를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사업 목적 외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 사항과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
것이 발표될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환수 조치를 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또 신청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정 금액으로 감액 조정하거나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자료를 저희가 이제 보완 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신청 내용이 검토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대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금의 잔액 처리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지원금, 저희가 뭐 이제 그 입문형, 활용형, 심화형별로 이제 지원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금액은 전액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액 사용을 해주시고, 만약에 전액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 참여 시에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원받은 자금을 얼마나 사용했느냐의 그 부분도 여러분들 평가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액 사용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전담 매니저 제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담 매니저가 여러분들의 스케줄 관리도 하지만 스케줄별로 예산이 어디까지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관리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업이 절반 이상 진행이 됐는데 예산이 뭐 10%도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담 매니저가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한 사용 계획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작성을 해서 보내주셔야 되고 그 계획을 봤을 때 이 계획이면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원금을 다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제가 문제 삼지 않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지금 그 사업까지 전액 사용하기 어렵겠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또 이제 그 후속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케줄 관리와 자금 관리도 같이 해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전액 사용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천재지변, 폐업 등 그 수혜기업에서 불가항력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저희가 운영자문위원회, 저희 상급기관인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중단 사업비의 집행중지, 사업비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참여 제한하고 제재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 한 3가지 정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공기업과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디지털 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정부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뭐 1년에 많게는 뭐 10개 이상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부처의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각종 이제 지원금을 이제 좀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업 자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제공기업과 담합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좀 내부적인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약간의 그 허점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계신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은 간혹가다가 뭐 제공기업이 그런 거를 뭐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목적과 맞지 않는 비용 집행은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거짓 시청이라든지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지원금 받아가지고 사업비 회수가 된다든지 이런 제재 조치가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후에 유관 사업에 참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다양한 정부 부처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자금 지원들만 받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부처 간에도 공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여러분들 그 돈을 토해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도 계속 꼬리표처럼 이 기업은 부정사용 기업 이렇게 꼬리표처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정당한 목적에 맞게끔만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자금 집행은 전에 사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사항인데 디지털 전환 지원 자금의 지원금은 최종 집행률 이 부분은 성과평가 5점 만점에 성과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69% 이하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자금 집행을 하셨다 그러면은 평가 점수도 1점이고 내년도 사업도 아예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점수가 차등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 점수는 차기 년도 사업 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전액 사용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시다가 혹시나 전환 지원금 사용 관련해서 부정이라든지 부당행위를 목격하셨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여기 저희 접수처 이메일하고 또 전화번호를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희 쪽에 익명의 제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는 저희가 이제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수혜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자금 집행을 독려하여 국고 보조금 집행이 부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이제 매니저분이 예산 관리까지 한다는 점, 이게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는 이 관리기관은 성과평가를 위해서 수혜기업 및 제공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혜기업 및 제공기업은 요청한 서류는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 요새 이제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기관 제공기업은 디지털 전환 사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수혜기업의 비밀, 영업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에 참여하는 제공기업이 여러분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저희가 뭐 교육도 시키지만은 비밀 유지 뭐 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갖고 또 이런 또 유지의 의무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공기업은 그런 것들 이미 숙지하고 들어갔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셔야 될 컨설팅과 코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입문형 그리고 활용형 기업들이 필수로 하셔야 되고 또 심해형 기업은 선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이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설팅은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지원 그리고 과제 추진 방향 설정 등의 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내 경영 환경, ICT 기술 활용, 홍보 마케팅 분야 중에 기업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총 3회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저희가 개설을 해서 총 3회 기업별로 총 3회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컨설팅 프로그램은 이제 사내 경영 환경은 고객 관리라든지 업무 자동화, 데이터 활용, 경영 환경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ICT 기술 활용은 관광 분야 활용 기술이라든지 ICT 기술과 연계한 자문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또 홍보 마케팅은 이제 실전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기업의 브랜딩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컨설팅 대상은 이제 입문, 활용형 기업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후속 심화형 기업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구글 폼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희망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이제 저희가 설문을 할 예정인데 그때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해 주신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기업의 소재지 그리고 희망 분야를 고려해서 3개에서 4개사를 한 개조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재지,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또 너무 멀면 안 되다 보니까 소재지라든지 또 희망 분야를 제가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제가 조배정을 해서 컨설팅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조사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종료가 되면은 저희가 채팅창에 수요조사 구글 폼 요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가 어느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일지망으로 하고 어떤 거를 이지망으로 한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조편성과 컨설팅 일정 그리고 컨설팅 장소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후속 심화에 선정되신 분들이 하셔야 될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속 심화형에 선정된 기업들은 앞서 선정된 입문이라든지 활용형 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디지털 고도화가 되어 있다고 판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칭은 기업 과제 고도화 추진 지원 그리고 기존 사업과 연계 활용 방안 설정 등의 이 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가 이제 요 구글 폼은 메일로 저희가 링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메일로 메일 채팅창이 아니고 메일로 링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추진 과제, 사업 연계, 디지털 전환 중 기업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앞서서 마찬가지로 총 3회, 월 1회 정도 수준으로 해서 총 3회 코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칭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진 과제는 이제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제의 고도화 방안 및 발전 방안,
또는 또 21년 과제 성과 공유와 22년도 과제 추진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사업 연계 부분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및 활용 방안 그리고 디지털 분야의 협업 모델 제시 이 부분 이 내용으로 코칭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디지털 전환 코칭 프로그램은 우리 기업과 또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 수립이라든지 디지털 전환의 이해와 적용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코칭이 진행될 계획이고요. 코칭 대상은 이제 후속 심화형 기업만 대상이 됩니다. 입문 활용 기업 분들은 여기 이제 선택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후에 메일로 제공될 구글 폼에 여러분들이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재지라든지 희망 분야를 고려해서 여기는 3개사의 1조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총 12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3개사 1개조, 그래서 총 4개조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리엔테이션 종료 시에 채팅창이 아니고 메일로 저희가 수요조사 구글 폼을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받으시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조편성과 저희가 기간 그리고 일정 저희가 바로 수립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그 기업별 조구성과 일정 이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컨설팅은 이제 입문 활용이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코칭은 후속 심화 기업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은 3회 회차별 2시간씩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코칭도 마찬가지로 3회 회차별 코칭은 3시간씩 한 회차에 3시간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회차에 3시간씩 총 3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조배자만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 프로그램 기준으로 3회에서 4개사가 1개조로 해서 저희가 집합교육 형태로 컨설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코칭 같은 경우는 3개사 1개조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컨설팅은 3회 반드시 입문과 활용형에 선정되신 기업들은 필수 참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후속 심화 기업은 희망 시에만 선택사항으로 컨설팅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코칭 같은 경우에도 후속 심화로 선정된 기업은 3회 참여 반드시 필수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과 코칭 외에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사 별도 사업으로 2022년 여행업계 디지털 역량 강화 오프라인 교육도 저희 기관에서 마찬가지로 운영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이후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스케줄을 맞춰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매칭과 또 계약 그리고 컨설팅 코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주 해주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 질문은 제가 지금 설명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기존 제공기업 풀에 원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에 수혜 기업이 추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나요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공 기업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제공 기업 리스트에 없는 기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추천은 가능하지만은 그 제공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모든 제공 기업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선발 절차를 거쳐서 저희 쪽에 제공 기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업도 선발 절차를 통해서 제공 기업으로 등록이 돼야지만이 그 홈페이지에 등록이 돼야지만이 이후에 계약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난 이 기업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저희 쪽에 추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이 그 제공 기업한테 등록 절차 알려드리고 제가 검증을 해서 바로 이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업체에 다수 과제를 의뢰해도 되나요?라고 이제 질문들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혜기업 입장에서 내가 3가지 정도 과제를 진행을 하는데 이 3가지를 동일 업체에다 맡겨도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참여 분야가 다수인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제공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가능은 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3가지 수혜기업 입장에서 3가지 과제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다 한 개 제공기업에 몰게 되면은 이거 하나 끝나고 진행하고 두 번째 거 끝나고 진행하고 세 번째 거 끝나고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한 내에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없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분야별로 다른 업체를 좀 선정을 해주시기를 그래야지만이 저희도 팔로우를 할 때 이 과제가 동시에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기한 내에 원활하게 과제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특정 제공기업에 몰지 마시고 과제별로 다수의 제공기업을 활용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제공기업에서 수혜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라는
질의를 제공기업에서 많이 해주시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지만은 제가 제공기업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제공기업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캐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많으면 좋은 거지만 내 캐파에 넘어나는 고객을 수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수혜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공기업한테 내가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우리 회사가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혜기업을 수용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기존 사업계획서 변경에 있어서 과제 고도화가 아니라 아이템 및 예산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컨설팅 피드백 등 다른 다음 내용의 수정, 변경 또는 기간 변경은 별도의 절차, 관리기관의 승인 등의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가능하다니까 아까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과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저희 쪽에 인폼을 주시고 저희 쪽에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계약서까지 수정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꼭 계약금으로 선입금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계약 이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계약을 하려면은 일반적인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계약금을 먼저 지불을 하는 것처럼 계약 이행을 위한 절차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부가세는 이제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금 형태로 제공이 입금이 되어야지만이 이후에 과제 이행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조 지정 시 변경은 불가능한 걸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컨설팅 조가 지정이 되면 이후에 이제 뭐 스케줄대로 진행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별로 이제 변경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 요청을 하실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운영국 상국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아마 변경에 대해서도 많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쪽에 전담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스케줄 조정을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참여 기업은 23년도 후속 참여가 가능한가요? 근데 이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대 3회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작년에 받으셨고요. 올해 받으셨고 올해 여러분들이 진행하신 결과가 좋고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을 잘 해주셨으면은 크게 그게 없는 이상은 내년도에도 선발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서류 평가라든지 발표 평가는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 3회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기업, 수혜기업별 별도의 운영 매뉴얼이 있냐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오리엔테이션 자료하고 저희가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여행업계 저희가 운영관리 기준이라고 요거 제가 좀 책자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저희가 전자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관리 기준과 오늘 저희가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바로 저희가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다시 한번 계속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이거를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동영상으로 다시 그대로 녹화된 부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차후에 사내에 특정 직원이 이 사업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오리엔테이션 자료 녹화가 되고 있는 거를 그대로 틀어주시면 그렇게 또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준 제가 그 자료 다 PDF 자료를 올려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제공기업들에게 수혜기업 연락 정보 등은 공유가 되는 것인지요. 이게 이제 제공기업이 수혜기업 리스트를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칙에 의해서 사업 실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준칙에 의해서 저희 의한 사업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기업의 개별적인 연락처 공유는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드린다거나 그러진 않고 아까 제가 홈페이지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1대1 문의를 한다든지 또 상담 신청하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신청을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의 수혜기업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돼요. 어디 누구에게 이 부분 문의가 있으니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공기업이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수혜기업은 1대1 문의라든지 제공기업이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담당자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한테 인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 연락처 거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은 그때 연락이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리스트는 저희가 보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공기업에 해당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좀 읽어만 좀 드릴게요. 작년 제공기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 서비스 중 올해 수혜기업에 안내된 서비스 제공 분야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분야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작년에 없던 서비스가 생겼다. 근데 그거는 신규 분야이기 때문에 그 해당 제공기업은 실적을 추가를 하면은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기업과 수의기업 매칭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기업 서비스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 채널을 통해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상호 협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매칭이 되시면은 이 폼 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방식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수혜기업, 제공기업 간의 계약 체결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여러분 협약 만료일 이것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협약 만료일인 12월 23일로부터 휴무일 포함을 해서 30일 전까지 11월 23일까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계약 체결은 이때까지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계약 체결을 하셔가지고 과제 완료 기간까지 생각을 하셔서 계약 체결을 좀 미리미리 해달라는 점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 도출은 언제까지 완료가 돼야 되나요? 라고도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 결과물 도출은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온다고 하는 상호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JHC 조종환님께서 최대 3회는 인센티브 포함이죠라고 하셨는데 인센티브라는 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인센티브 내용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인센티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업이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주는 게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그 조건이 된다고 하면은 인센티브도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게 끝나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뭐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제공기업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여러분들 그 공사하고 협약에 대한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하시면은 바로 이제 기업들 검색하셔가지고 계약 체결 바로바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컨설팅은 2명이 참석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컨설팅은 인원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 저희가 이제 구글 폼, 이따가 링크해 드리는 구글 폼을 보시면은, 컨설팅 참석 인원 명단을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신 분은 참석을 해 주시면 되고, 그거는 거기다 적어 주셨다 하시더라도, 이후에 참석하실 때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변경도 가능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 다 참석도 가능합니다. 기존 계획서상에 금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업 내용이 아닌 금액은 조정이 가능한지요. 근데 지금 제가 앞서서 제가 며칠 전에 보고받기로는 지금 공사하고 이제 계획 수립을 하실 때 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입문형 기업이 활용형 금액을 가지고 했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오류가 있는 걸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약 체결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무국에 무조건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지금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조정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기업 개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채팅창은 저희가 지금 다 인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중요한 사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제가 지금 답변이 안 되더라도 궁금하신 사항은 웬만하면 여기에 계속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디지털 역량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저희가 작년에 아마 디지털 역량 교육이 지금 제가 아까 저희 유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그 교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요. 원칙적으로는 오프라인 교육이 원칙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온라인도 가능한데 웬만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제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이 저희가 기관 선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유관부서에서 지침이 나갈 것 같습니다. 직원은 아니지만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도 업무에 투입이 돼도 될까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이 업무가 어떤 업무를 지금 이 컨설팅과 관련된 그 업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아니지만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분 직원이 아닌데 사내 이사로 사회 이사 아니신가요?
저도 예전에 경영기획 실장을 했었는데 저희는 사내이사분들이 다 근무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도의 이선미님께서 문제를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별 컨설팅은 집체 교육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줌으로 이루어지나요? 말씀해 주셨는데 집체 교육식으로 저희가 원칙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받으시는 분이 특정 장소에 다 모이시면은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그 집체 교육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3회가 필수인데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컨설팅은 저희가 3회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3회까지 그 프로그램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회까지만 받아주시고요. 또 이후에도 오프라인 그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있으니까 부족하시면 거기서도 또 활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컨설팅은 저희가 입문 활용 컨설팅은 3회 그리고 심화형은 코칭 3회 이렇게만 계획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면 지난해 제공기업과 재계약을 진행을 해도 되는지요? 저희가 지난해 그 계약했던 기업이 올해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예, 그게 뭐 계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 그리고 그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공기업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저희는 뭐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됐던 기업 다시 재계약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검토는 제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이 제공기업과의 계약 전 수혜기업이 지금 어떤 분이 어떻게 질문을 해주셨냐면 제공기업과의 계약 전에 수혜기업이 계획서처럼 진행하는 것이 본 기업에 적합한지 다른 분야로 전환해서 더 적합한 제공기업을 찾아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고 진행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컨설팅은 이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제공기업은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제공기업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분야를 선정을 하고 이 분야에 맞는 제공기업을 선정을 하는 것. 본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제공기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드리는 컨설팅은 이러이러한 특정 업체를 하십시오라는 컨설팅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분야를 하시는 게 귀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는 게 컨설팅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분야를 받으셨으면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그 분야를 할 수 있는 제공업체를 찾으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컨설팅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 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저희가 이제 성과평가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전체 프로세스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립한 계획서 내에 그냥 준수해서 운영을 하셨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계약 준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준수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높은 점수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특정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평가 기준은 제가 다 필요하면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다 평가가 되는구나라는 것들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한 분이 하셨네요. 지금 사업 계획서 내 추진 과제를 3개를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존한 작성 과제 중에 1개 또는 2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개를 신청을 하셨는데 이 개수를 좀 줄여서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일단 변경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과제 전면 변경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변경은 계약을 하고 나서 전면 변경을 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들어가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용이하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변경은 과제 중간에 변경을 하는 거.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공사의 승인이라든지 필요하면 운영위원회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조정하는 것들은 이 사무국 쪽에 문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과제 진행은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좀 추후에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어떤 걸 해주셨냐면 작년에 추진해서 지원받았던 부분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을 하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중복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가는 건지 이거를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건지. 그러니까 중복이라고 하는 게 글자 그대로 그거를 그대로 왜냐하면 이게 뭐 그러신 분은 없지만 뭐 이 작년에 이게 세팅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유지 보수 개념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오지투어에서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고 제가 또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그래서 한번 더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어떤 분이 제공기업과의 계약 협의 중에 기존 사업계획서상에 제출한 예산이나 다를 수 있을 텐데 제출 시 기재한 자부담금 투입 계획은 필수인가요? 어, 일단 저희가 이제 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다를 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근데 계약을 할 때 이미 계약금이 그 계약서 안에 금액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근데 과제를 이행을 하다 보니 이 금액상의 변경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은 예를 들어서 나머지 예산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과제를 선정을 하고 이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선정을 되고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예산이 다 소진이 다 됐어요. 계획서 상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산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초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별도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과제 분야가 총 8개가 있는데 다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니 8개를 모두 선택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모든 과제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근데 8개를 다 하신 거예요. 기한 내에 하실 수 있으시면 하면 좋지만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이 얼마 개수의 제한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캐파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또 정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한 내에 특정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예산 이런 것들 좀 반드시 좀 보시고 뭐 이게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진행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기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몇 분들의 질문은 답변을 좀 못한 게 좀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질문을 해드린 거는 저희가 다 지금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공유를 할 때 별도로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해서 다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답변을 못 받으시다 하시더라도 차후에는 제가 다 답변을 드린다는 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작년에 제공기업에서 받았던 분야가 저희 기업에서 좀 안 맞고 부족한 기능이 있어서 활용을 계속해 봤는데 손해일 거라 생각을 해서 근본에 제공받을 분야가 같은 분야로 다른 제공기업으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질문인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특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특정 제공기업에서 하셨는데 이게 좀 막상 사용해 보니 안 맞아. 그래가지고 기업도 바꾸고 해서 동일한 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신다고 하시는 건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주관기관과의 협약 이후에 별도의 과제 정의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과제를 진행하시는 건가요?라고 하셨는데 이제 일단은 사업계획서상의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시고요. 예. 여기 저희 직원이 답변을 잘하셨네요. 예.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아마 시간은 저희가 조금 오버가 됐는데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여기 질문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계속 남겨드리도록 차후에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고 한 분이 좀 재밌는 질문 해주셨는데 실력이 없는 제공기업은 퇴출이 가능한지 저희가 제공기업도 평가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기업이 어느 기업이 뭘 잘하고 어느 기업이 뭘 못하고라는 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기업 자체가 선정 자체를 저희가 이미 여러분들도 평가를 해서 선정된 만큼 제공기업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된 것이니까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은 있다는 점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왜 젊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케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좋은데 이 케미가 안 맞는다 이런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 간에 이게 할 때 이런 조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실 때도 최대한 꼼꼼하게 제공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보셔야 되고 또 계약서를 또 작성하실 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다만 이제 과제가 진행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공기업에 최대한 또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것도 진행을 할 때 작년에 제공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기업에서 그냥 알아서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최대한 또 제공기업에 어차피 그 사용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또 제공기업에 협조해 주셔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상호간에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여기까지만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문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국에서 제공기업의 여행업종 솔루션 실적을 전수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제공기업에 이런 실적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평가할 때 이런 부분도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 여행업에 관련된 분들이 고객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제공업체 선발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능력을 가장 많이 좀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는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분이 이 질문을 해주신 게 제공기업의 여행업 이해도가 너무 낮다. 아마 작년에 하실 때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공개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수혜기업의 정보를 다 드리지 않는 것처럼 제공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정보를 또 다 드릴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홈페이지 안에 그거에 대한 정보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참고를 좀 하고요. 지금 이제 제공기업이 여행업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 제공기업들 이미 선발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업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봤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또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측 질의 답변에 응대하시는 분 연락처는 지금 저희가 일단 아까 저희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은 그 사업 담당자 연락처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저 전담 매니저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운영 기관이기 때문에 웬만한 질의 응답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정 부분은 공사 쪽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그때는 제가 별도로 공사 쪽에 보고를 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 이후에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전담 매니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게 다 또 공사 쪽과 같이 연락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질문 혹시 추가로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못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정리를 해서 좀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어, 이후에 지금 저희 운영관리 기준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희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해주신 질문 중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아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또 추가 보완을 해서 오리엔테이션 자료 올릴 때 오늘 답변 못 해드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나가도 되시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기 뭐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오전에는 기존에 하셨던 기업들이니만큼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의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좀 좋은 성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료 공유, 그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자료와 전담 매니저가 어느 분이신지는 저희가 금주 중에 늦어도 다음 주 초 안에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